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이 채널은 테슬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오늘 제 로봇이 춤추는 걸 보면서 영상을 하나 또 만들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주식도 계속 폭등하고 있죠. 한 일주일 동안 몇십 퍼센트, 20% 넘게 올랐네요. 이제 330을 넘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관세 얘기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했었고, 계속해서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로보택시 확장 얘기라든지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그때 그런 거 보면은 참 사우디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고 자원 부국이잖아요. 자원이 저렇게 많은데도 석유만 파는데 그치지 않고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당장 뭐 수조 원에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수십조 원까지 이미 어느 정도는 투자가 사실상 지금 거의 확정돼 가는 얘기인데, 좀 대한민국과 좀 비교가 돼서 자원이 저렇게 많더라도 기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기술 신봉자지만 진짜 트렌드는 기술 패권입니다. 자기가 개발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나라에서 이거를 돌아가게끔 따라하는가 한다든지, 뒤에 나올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나라에 하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대비돼서, 자원도 많은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많이 비교돼서 씁쓸합니다. 스타링크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테슬라 차도 팔고 로보택시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구체적인 계획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기 전에 기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중동 국가들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로보택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아무래도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이 여건이 왕정 국가잖아요. 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들이 낮아서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 회사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웨이모도 그렇고 다 지금 중동 국가에 로보택시를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각축장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로드맵이 막 확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고 다 이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 비전 온리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실력이 과연 중국 차들과 비교해서 어떨까? 중국도 바이두라든지 중국의 여러 회사들도 미들이스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서로의 실력이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들에서 판가름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로보택시 사업도 발전하면서 전 세계 관심도 끌고, 좀 부럽더라고요. 자기들이 기술 개발은 좀 뒤처졌지만 이런 식으로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게, 자원도 많은 애들이, 석유도 많은 애들이 참, 좀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좀 물론 위치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거는 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 아주 재미난 현상이 벌어져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춤을 추죠. 제가 인트로 영상에도 썼지만, 놀랍더라고요. 그냥 춤을 막 추더라고요. 재작년인가요? 사람이 대신 나와서 춤을 춰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거기에 준하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 정도의 발전 속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물론 논문도 그렇지만, 학계가 다 그렇지만, 뭐 학계라고 할 수 있죠. 아직은 프로토타입이니까요. 되는 것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트라이해서 영상을 뭐 짜집게 하지 않더라도 될 때까지 계속해서 되는 부분만 영상을 업로드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웨이트 파워 레이쇼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모터가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배터리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서 이게 로봇이 우리가 잘 때 오래 일할 것 같지만 얘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용은 좀 아직은 그건 꿈이고, 일론 머스크가 정말 많이 팔겠다고 하는 거는 가정용은 꿈이지만 공장이라든지 저 정도 움직임과 저 정도의 자유도라면은 분명히 공장 내 루틴한 일에 있어서는 AI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적화를 해서 넣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여기 전문가들이 너무 AI의 발전을 너무 낮게 잡습니다. 물론 맹신하면 안 되죠.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뭔가 최첨단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AI가. 근데 최적화라든지 뭔가 있는 거를 버무리는 거는 사람보다 월등히 잘한다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원리를 알고 있고 이거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로봇이 기여하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이제 수십만 대 까는 거는 전 충분히 팔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주식이 저렇게 가고 있죠. 물론 너무 급격히 올라서 뭐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이런 계속 희망을 참 불어넣을 수 있는 회사가, 직접 양산하는 회사가, 그리고 양산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음은 제가 종종 이 아이폰을 얘기를 하죠. 배터리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갤럭시 S25 엣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시선은 이게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좀 삼성의 어떤 모습에 좀 이제는 글쎄요, 삼성에 좀 그래도 후원을 받을 텐데 약간 좀 실망한 모습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줄은 것도 있지만 너무, 그러니까 약간 요즘 트렌드가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플이 먼저 뭔가 개발한다는 이런 낌새를 차리면은 그걸 뭔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내놓으려는, 더 빨리 만들어서. 근데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취향에 딱 맞는 폰이거든요. 제가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까 랩탑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래된 아직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 꽤 이제 배터리 헬스가 많이 줄었죠. 수명이 많이 줄었는데도 배터리가 남아 돕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폰이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면은 컸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갤럭시 S25, 그리고 이렇게 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됐을지 안에 별거 아니었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잘 팔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미국 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격이 첫째 문제고요. 갤럭시는 중고가가 방어가 잘 안 됩니다. 여전히 진짜 잘 안 되고요. 아이폰보다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갤럭시 S25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S25 울트라가 이미 삼성 공홈을 가보십시오. 미국 공홈. 아니 처음 출시했을 때 무료 스토리지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러니까 미리 사전 예약한 사람들 대우현대 준다고 치지만 그게 끝났어도 아예 그냥 200불을 깎아서 팝니다. 그래서 정가에 파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가 대비 200불을 깎아 파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마존이라든지 수아파라든지 중고거래라든지 리퍼비시든 거의 뉴에 가까운 폰들 보면은 이미 S25 울트라가 900불 선에 있습니다. 근데 엣지 가격이 $1,000대더라고요. 가격이 물론 지금 또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라든지 스토리지 업그레이드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가격이 이게 나오자마자 왠지 좀 내려갈 것 같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가격적인 문제도 그렇고, 삼성이 심혈을 기울여서 내부 디자인을 바꾼 건 알겠지만, 중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실리콘 카본 배터리, 실리콘 도핑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에너지 덴시를 올린 배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서, 배터리 용량이 줄다 보니까, 사용 시간이 분명히 줄을 거거든요. 저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애플은 이미 보여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이폰 16e에서 자체 모뎀을 통해서 16e가 16보다 더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증대시켜가지고, 그리고 부피를 더 작게 했죠. 칩의 다이 사이즈를 더 작게. 왜냐면 모뎀을 자기가 하고, 지금 17에서는 와이파이 칩도 자체 설계한 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럼으로써 칩 사이즈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줄이고, 배터리 용량을 더 키웠을 수도 있고, 효율성도 자기가 AP랑 모뎀을 모두 컨트롤하게 되면은 훨씬 더 중요도 있게 소비자가 원하는 데이터 위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아닌 거는 후순위로 밀어가지고 거기서 배터리를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더 진보시킨다라는 게 이제 AI와 결합된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훨씬 카드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16에서 효율성을 엄청나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와이파이까지, 그러니까 아마 아이폰 17 에어에 있어서만 물론 자체 모뎀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7 에어는 아무래도 효율성을 더 중시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얇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공간 제약이 크다 보니까 자체 칩을 물씬 이용해 가지고 효율성을 올린다고 하면은 이미 16에서 보여준 것만 해줘도 갤럭시 S25 엣지보다는 더 오래 갈 겁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거기다가 만약에 17 에어에 애플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혁신을 한다고 실리콘이 좀 도핑된 배터리를 넣는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거의 끝날 것 같은, 그러니까 애플이 카드가 많은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17 에어를 굉장히 유심 있게 보고 있고 제 취향에 너무 맞기 때문에 이번 S25 엣지를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17 에어로 마음이 좀 기우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자체 실리콘 칩을 만드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